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의 아파트 시세가 종전 최고가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매매가도 전 고점의 95%까지 도달해 부동산값 상승세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 초 일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재건축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조합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조합 유지 후 리모델링 진행과 재건축으로 선회를 둔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 전국 5개 단지에서 분양이 시작됩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경기도 수원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 등 전국 5개 단지에서 3,315가구가 분양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700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 시기가 도래하면서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 고금리 영향으로 부동산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고 난 후에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조금 있는데요. 700만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 쇼크,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은 방송 시간 통해서 이 내용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은퇴를 예정하고 계시거나 혹은 지금 은퇴하고 미래가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또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정말 여름을 코앞에 둔 5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 한 주 잘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마음에 담아둔 고민들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 소장입니다. 일주일 만에 뵈니까 좀 떨리기는 하는데요. 요즘 이상하게 그 개인 방송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마치 그냥 당장 내일 모레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자극적인 이런 제목들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시청자, 개인 유저들의 어떻게 보면 그 관심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좀 자극적인 방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경제 자체가, 경제 구조 자체가 부동산에 대해서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동산이 뭐 망하게 된다, 소위 말해서 폭락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우리나라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 사회 지도층, 정책 기한자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우리나라를 그렇게 부동산 시장을 막 내깔려 두듯이 당장 내일 모레 폭락할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이 부동산 자체가요, 굉장히 좀 빠릿빠릿하게 무슨 뭐 우리 일반 현물처럼 움직이는 시장은 아닙니다. 굉장히 시간을 두고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사이클, 순환 사이클이라는 것들을 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당장 뭐 내일 모레 뭐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떠는, 실제 제가 개인 상담을 할 때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인사말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짚어드렸고요. 오늘도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충분히 해석을 곁들인 친절한 상담으로 1시간 채울 테니까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문의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내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세대다 보니 정말 많은 의견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 중에서 정확한 정보가 무엇인지, 내가 신뢰할 만한 의견이 무엇인지 잘 판단을 하셔야 할 텐데요. 저희 언제나 전문가들과 함께 믿을 만한 의견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내 굳은 심지도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믿을 만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시작하면서 이 700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제 그들의 은퇴 시기가 이미 하신 분들도 조금 있고 거의 다 도래했다라고 좀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많은 인력 700만 베이비 부머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겁니다. 내 은퇴 이후의 이야기가 되기도 할 텐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김종일 소장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소장님 전해주실까요? 네. 제목 자체를 빨간 글씨로 그냥 베이비붐 세대가 몰려온다 하니까 굉장히 좀 저부터도 좀 자극적으로 괜히 제목을 이렇게 잡았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말 그대로 700만입니다. 규모 자체가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죠. 뭐 돌아가신 분도 있겠고 그렇게 하겠지만 거의 지금 이제 출생률 대비해서 뭐 사망 신고율 대비해서 지금 이제 예상하는 인구 자체가 뭐 7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부산 인구가 우리나라 그 제2의 도시라고 하죠. 부산 인구가 몇 명이죠? 330만이죠. 그러면 부산 인구의 거의 두 배 이상의 이런 갑자기 그리고 이 베이비붐 세대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멍하니 그런가 보다 하는 것보다는 뭔가 빨리 좀 자리를 잡는다든가 어떤 뭐 마음가짐의 어떤 준비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한 시기가 되는데 일단 뭐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적으로는 뭐 가족 간에 이제 꾸준한 직장 생활에서 은퇴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제2의 사회에 또 뛰어드시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갈등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노후에 대한 어떤 생활비라든가 또 의료비 지출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개인 가정에는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볼 건 뭐 국민연금 문제나 노인복지 이런 것들 또 일자리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공공연하게 세대 간의 갈등까지도 조장을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이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제력의 80% 정도가 사실은 부동산 자산에 쏠려 있다라는 소리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실제 이 시간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와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파장을 끼칠 텐데 그냥 언뜻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 은퇴를 하고 나면 노후자금 갖고는 뭐 국민연금이라고 하나요? 그 국민연금 갖고는 사실은 만족스럽다고 하시는 제가 선배님이 되겠죠. 어른분들을 제가 뵙지를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주택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택연금에 뭐라고 할까요? 자격 자체? 주택연금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자체가 12억이잖아요. 이 12억 이하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뭐 두 채가 된다라고 하면 그 합이 합친 가격이 이제 12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주택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자 그러면 12억 이하의 주택들은 앞으로 거래가 좀 늘어날 거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건데요. 아예 은퇴한 세대들 중에 베이비붐 세대들 중에 자산 자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뭐 대다수 분들은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겠지만 자산을 어느 정도 구축하고 계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완벽한 어떤 하이엔드 입지의 고가 전략을 통해서 어떤 빌딩이라든가 한강변에 있는 고가 어떤 뭐 주택이 됐든 건물이 됐든 이런 쪽으로 해서 아예 고가 전략을 취하는 부류와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렸듯이 뭐 생활비라든가 주택연금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 12억 이하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나뉘어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얼핏 생각하는 것만 지금 이렇게 되는데 더 자세히 한번 좀 내용을 들여다 보게 되면은요.
뭐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일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요 흔히 1955년부터 63년 뭐 이제 1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이 출생자들을 통칭하는 말이 되겠고 약 700만 명이 이에 이제 해당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64년부터 또 74년까지는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서 이 1955년부터 74년 이렇게 1, 2차 시기에 출생한 인구의 그 인구 수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1,750만 명입니다. 국내 총 인구 거의 3분의 1? 이 비율로 해서 이분들이 다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요. 이전 세대, 즉 7, 80대 우리가 흔히 이제 노인분들 이 분들하고는 이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좀 있단 말이죠. 무슨 소리냐? 7, 80 먹은 그 나이 드신 그런 노인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라기보다는요. 그냥 거주하는 그냥 집은 그냥 거주하는 거야.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 자녀분들이 팔아먹었으면 팔아먹었지 그분들이 직접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막 자산 증식을 하려고 이렇게 시장에 참여하자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어떻게 됐든 나왔던 물건 자체들을 그 아래 세대들이 받아내면서 계속 뭐 이렇게 순조롭게 계속까지 받아내면서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까지는 사실은 문제없이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런데 2차 베이비붐 세대 한 중반 세대 이후부터는 약간의 변화가 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 2차 베이비붐 세대 중반 세대 이후부터는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환위기라고 하죠. IMF라든가 뭐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뭐 98년, 2008년 요럴 때 이런 위기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겪을 당시에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은 어느 정도 자산 축적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2차 베이비붐 요 중반 이후부터는요. 그 연령대들이 딱 사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사회생활 첫 진출자 직급이 높아봐야 대리 정도.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사회 취업이라든가 결혼 아니면 자녀 출생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축적을 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소린 거죠. 자 그렇더라도 내가 거주할 필요가 있는 1주택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주택을 단순히 거주가 아니라 자산 증식의 요건으로 자산 증식의 어떤 한 종목으로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는 다행히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결론에서는 적어도 이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아직까지 사회의 주력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약 한 10여 년 정도는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데요. 폭락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부동산에 대한 주택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는 세대가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이제 100세 시대, 120세대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떤 주택, 자산 증식 이런 쪽에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폭락하거나 뭐 진짜 어떤 개인 방송 유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뭐 너튜브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부안해동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이거는 정말 피할 수 없습니다. 양극화는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양극화에 대한 소리는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텐데 이 자체가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굉장히 극심해질 겁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제가 주의를 줬지만 앞으로는 더 극심해질 건데 당연히 뭐 지방보다는 수도권보다는 서울 쪽으로 쏠리게 될 텐데 지방에서도 중소도시냐 대도시냐 그리고 또 대도시냐 광역시냐 또 광역시냐 수도권이냐 뭐 그다음에 수도권 내에서도 또 입지적인 차이들 특히나 이제 전체적인 어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것 같고요. 서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화가 뭐 극심을 떠나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세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무슨 소리냐? 입지별로 또 평형대별로
물건별로 굉장히 세분화가 될 건데 앞으로는 서울시 내에서도요. 굉장히 이제 일자리 주변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이제 아예 고가 전략을 통한 또 그렇게 자산 증식을 요구하는 베이비 붐 세대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한강변에 아예 고가 주택들, 그러니까 하이엔드 지역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요즘은 어디에 사는지가 명함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예전에는 뭐 나 강북 살아, 나 강남 살아 이걸로 구별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강남에서도 나 어디 살아 어떤 특정 브랜드를 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위가 예전에는 이제 좋은 차 몰고 다니면 저 사람 뭐 어우 뭐 좀 남들 눈에 좋게 보이는 그랬다고 하지만 이제는 굉장히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명함이 됐다. 그런 시대가 다가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이제 또 다시 은퇴를 했지만 다시 또 뭐 비정규직이라든가 뭐라도 해서 사회생활을 계속 사회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근처, 뭐 일자리 근처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자리까지의 접근성이 용이한 역세권, 특히나 외곽 지역의 역세권은 큰 의미 없다고 보여지고요. 중심부 쪽에 있는 이 역세권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평형대별로도 이제 대형 아파트, 뭐 중대형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제가 아까 서두에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대형을 좀 다운사이징해서 소형 아파트라든가 중소형 주택으로 오시게 되면서 세금, 보유세에 대한 것도 세금에 대한 부담도 줄이게 되면서 또 주택연금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은 조금은 이 베이비붐 세대들부터 해서 상당히 좀 많이 정리해 나가는 이런 수순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물건별로 본다라고 해도 거주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제 다가구 주택, 단독 다가구라고 하는데 이런 주택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빌라 같은 경우도 그냥 외곽 쪽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들보다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역세권 중심부라든가 일자리 주변에 있는 이런 다세대 빌라 같은 것들의 인기가 훨씬 높아지면서 당연히 12억 아래 또 포션에 형성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주택연금도 나중에 활용하면서 또 세금도 줄여가면서 일자리 접근성도 용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임대도 굉장히 용이하게 잘 나갈 수 있는 이런 빌라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또 수익형 지금은 이런 상가라든가 또 오피스텔 수익형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차익을 형성하는 아파트보다는 굉장히 찬밥 신세였다고 보여지지만 이제는 이제 주 수입원이 끊기기 때문에 제2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들도 외곽 쪽 아닙니다. 중심부 쪽으로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정리해서 보면은 이제 근로소득을 임대소득으로 확실히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요. 전환율 자체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속도 자체도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컴팩트하면서 좀 세분화시키면서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일층 이 속도라든가 비율 자체가 높아지고 빨라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보면서요.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나는 그럼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상담에 가면서 또 충분히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또 갖고 또 추후에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1:1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꼭 저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에 출연하시는 다른 전문가님들께도 많은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요. 안심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시간도 또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큰 폭락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은퇴 세대라면 아마 마음이 조금 더 조급해지실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이야기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도 이용하고 있지만 방송 시간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려요. 네, 뭐 이렇게 부동산 미니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일단 1:1 상담을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개인별에 대한 맞는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가 또 투자 전략, 부동산 관리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실 거라고 장담하니까요. 문의 전화 많이 하셔 신청 많이 하시고 저 꼭 오프라인에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 안내도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으로 주시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오늘 여러분의 고민들 만나고 또 해결해 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3주택이거든요. 네, 광명 12구에 관리처분에서 이주를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감 베드룸 호반 1차를 분양을 받아서 한 번도 들어가서 살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안산 군자 주공 아파트는 네. 증여를 받았어요, 언니랑. 아, 그래서 제가 12구역을 들어가게 되면 네, 이걸 두 개를 처분은 해야 되는데 제가 최고 궁금했던 건 네. 목감을 언제 매매를 해야 될지, 그리고 네. 거기가 장상지구가 들어와서 네. 그 전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화드려봤어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주택 상황에서 어쨌든 주택을 좀 정리해야 하는데 마음으로는 광명 12구역으로 이제 새 집이 되면 입주하겠다라는 마음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양받으신 시흥 목감의 호반 1차 아파트 말씀 주셨죠? 네네, 호반 1차. 네. 네, 1차 아파트 이걸 언제쯤 매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네. 증여로 받은 안산의 군자 주공 아파트도 혹시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향후 전망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반 베르디움 1차면 이 더 프라임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 이 베드룸, 아파트를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방송을 보셨나 봐요. 네, 봤어요. 예, 그때 제가 이제 안산 장상지구에서 네네네. 요 비슷한 요 목감지구의 다른 아파트를 제가 상담해 드렸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보시고 매도 시기가 궁금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네. 거기가 신안산선이 바로 들어오는 네, 아파트 네, 네. 바로 입구거든요, 저희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다 좀 정리를 하고 원래 후반 거는 가지고 갈까 했는데 네. 장상지구 때문에 그렇고 네, 네. 그리고 제가 12구역을 광명 12구역을 제가 조합원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 분담금도 좀 만만치가 않고 네, 네. 그래서 장상지구 때문에 좀 언제 시기를 정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대표님하고 상담 좀 한번 해보려고 전화드려봤습니다. 네. 그 호반 베리디움, 그 목감 호반 베리디움 더 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네. 흔히 이제 베리디움 1차라고 하는데 네네. 이 아파트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아파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네네. 우리 아파트 같은 알아요. 경우는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인지하셨듯이 여기 신안산선 여기 바로 역세권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이 목감지구에 어떻게 보면 대장이에요, 대장. 대장의 네. 역할을 충분히 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자력이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베드타운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에 뭐 일자리가 있고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주변에 뭐 안산의 반월산단이라든가 또 이 시간 뭐 이후에 또 생기게 되는 그 광명 시흥 뭐 테크노밸리라든가 아니면 그냥 신안산선 타고 그냥 서울 접근성 해서 뭐 가산 디지털인 G밸리니 뭐 서울의 직장들을 다니시는 분들의 베드타운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베드타운이라는 데에 답은 있는 거예요. 네. 베드타운이라고 하면 당연히 역세권의 집중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여기에서는 대장은 어차피 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제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지하철역이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한 2년 전부터 그 피크 상태를 해갖고,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되는 거잖아요, 신안산선이.
그러면 네. 지금 가격에는 거의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데 외곽 지역은 조금 달라요. 외곽 지역 네. 같은 경우는 실제 여기 개통을 하고 실제 여기를 이용을 하면서 이 편의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면서의 금액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아파트 지금 신안산선이 2025년 개통 예정인데 25년 4월 뭐 예정은 돼 있다고 하지만 개통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만히 지낸다고 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뭐 내년에 당장 매도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네. 주변 사항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짚어드렸듯이 요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요, 뭐 목감지구 바로 우리 살고 계시는 이쪽 지역 이외 주변을 쭉 보신다고 하면 위쪽에는 광명이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안산이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삥 돌아서 시흥, 하중, 공공주택지구, 뭐 장현지구도 좀 채워지겠고 저 아래쪽에 시흥, 거모, 안산, 신길 이 지역, 안산, 장상 이런 것들 또 위에도 광명 신도시도 지금 원래는 24년에 토지보상 다 끝나갖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26년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뤄져 갖고 26년에 토지 보상을 맞추면서 31년에 이제 2031년에 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좀 더 늦어지겠죠. 어찌 됐든 여기에 7만 가구, 여기에 15,000가구, 주변으로 해서 1만 세대들 이런 가구들이 다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 아파트는 위아래로 눌릴 수밖에 없어요. 뭐 사방팔방으로 눌릴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 안산 장상지구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여기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개발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공공주택이 50% 포함돼서 반값 아파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목감지구 지금 호반 베르디움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 신안산선역이 바로 전정거장, 한정거장 차이인데 여기도 통과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목감지구보다는 훨씬 더 넓은 권역에 더 계획적으로 예쁘게 더 대형으로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쪽으로 수요도 빠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감 베르디움 1차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이 된단 말이에요. 초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목감지구의 일반 좀 역세권에서는 그러니까 역세권으로 볼 수 없는 목감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그걸 정말 직격탄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산 장상지구도 어차피 계획이잖아요. 계획 자체가 28년 이제 준공이 목표인데 이때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도 시기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 금액이 계속 뭐 52주, 53주 연속으로 밀려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까 우리가 아나운서님께서 처음에 인사 말씀에 그 시사 정보를 할 때 서울도 지금 전고점의 95%를 회복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가 뭐냐면 서울의 부동산도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서울 외곽 쪽으로 이런 안산이라든가 목감 이런 쪽으로의 시차가 존재해. 그 소리가 뭐냐? 서울의 훈풍이 안산 이런 목감 이런 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데는 한 1년 정도의 시차가 적응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 네. 뒤에는 안산 쪽에 이제 훈풍이 또 불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여보세요? 네. 네네. 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신안산선역이 개통을 하게 되는 게 25년. 내년쯤에 서울에 있는 훈풍이 또 한 1년의 시차를 거쳐서 오게 되는 게 25년. 그래서 안산 장상지구가 준공이 예정이 돼 있는 게 목표로 하는 게 28년.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냥 28년도 안에만 매도할 수 있다면은 좋다고 보거든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네네. 그래서 내년 정도, 내년 이맘때, 내년 가을 시장 개통한 이후에 그래서 25년 한 10월 정도 시장에 매도 타이밍을 한번 맞춰보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이 매도 시기를. 네네. 그렇게 되면 신안산선 개통에 대한 효과와 함께 서울에 지금 훈풍이 불고 있는 그 따뜻한 바람이 안산까지도 좀 미치는 그런 시기적으로도 접목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당장 그래서 그냥 딱 무잘라내듯이 매도하시는 것보단 그 시간까지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매도 타이밍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너무 급하게 지금 매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은 버리시고 그 훈풍이 좀 이 지역까지 불어오는 그 바람을 좀 느껴보신 후에 그 다음 시기에 언제든 매도 좀 시기 궁금하시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이제 재개발 될 만한 지역에 투자를 계획 중인데요. 네, 네, 요즘 뉴스에서 보면 전세도 오르고 또 매매가도 오르고 있다고 그래서 네. 네, 이제는 좀 어딘가를 좀 사야 될 것 같아서 전문가님의 추천지가 있으면 좀 추천을 받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로 좀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제 명의로 하나 한 2억 중반대 정도로 하나 사려고 그러고요. 네. 저희 아이 명으로 1억 정도로 한 곳을 사고 싶거든요. 아, 관심 있게 보셨던 지역도 좀 있을까요? 아니, 특별히 제가 서울 쪽을 잘 몰라서 아, 그래서 이렇게 전화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투자 초기부터 네. 저희와 좀 함께 하고 싶으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네. 우선 우리 시청자분 명의로 하나, 그리고 자녀분 명의로 하나 두 개를 좀 따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2억 중반, 그리고 1억 이렇게 좀 투자 금액을 나누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장님과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네. 그 투자를 생각하신다라는 건 지금 서울에다가 투자를 생각하신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찬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초기 재개발 이런 시장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네, 네. 일단 금액 자체가 2억 중반대랑 뭐 1억 원대라고 말씀을 하셔서 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일단 우리가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자체가. 네, 네. 미래 가치 투자를 논할 때 크게 딱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개발돼서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많이 있는 곳하고요. 그다음에 네. 서울시의 뭐 가격 자체 그리고 앞으로 뭐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이 부동산 주택의 가격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주 근접성, 뭐 일자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자리를 포함하는 건데 이렇게 네. 개발 호재와 함께 일자리가 풍부한 곳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2억 중반을 가지고 투자할 곳은 저는 용산 일단 우리가 개발 호재와 일자리로 나눴을 때 개발 호재가 많이 있는 곳에 그 2억 중반은 좀 묻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용산하면 좀 많이들 두려워하세요. 용산이 좋다는 건 알지만 요즘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쪽은 제가 예전에 한번 네네. 다른 전문가님한테 좀 상담을 받았었는데 4억에서 5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데도 아직 네.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모르시는 곳들에 또 물건도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무작정 막 하시는 것도 또 아닌데 일단 보시면 일단 용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뭐 한강로에 따라서 한강로 개발이 예정이 되면서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아는 여기 철도 정비창을 개발하는 국제 업무 단지 개발이 있겠고 여기 민족공원을 조성하면서 민족공원 또 개발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미군 부대들가 이전하는 그 부지들의 또 개발들이 있겠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용산구 전체가 각종 정비 사업으로 해서 뭐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해갖고 추후에는 현재 뭐 지금은 강남이 중심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용산이 중심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개발 이후의 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투자 물건을 정할 때 사실은 용산을 떠나서 뭐 내가 상황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용산은 너무 터부시하고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에 그냥 떨고 놓고 다른 데를 들어가는 건 아닌 거고요. 일단 용산도 세부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저 위쪽에는 서울역 주변으로 개발하면서 이쪽에 서계구역, 그다음에 서우암동, 뭐 동우암동, 그다음에 청파 1구역부터 해서 원효로 쪽
여기에 이제 국제업무단지 쪽에서 원효로 4가 같은 경우들, 그다음에 원효로 1대, 뭐 효창공원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용산은 이렇게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저기 한남동이라든가 이태원 쪽에 있는 것들은 일단 초기 자금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들어가니까 이쪽은 이제 제외해 놓는 거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용산도 서울역부터 뭐 숙대 입구역, 삼각지역, 저쪽에 이제 신용산역으로 이어지는 요 한강대로변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요 길목을 쭉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은데,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 후암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남산에 대한 또 고도 제한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뭐 동우암동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런 남산에 대한 고도 제한이라든가 규제에 대해서 편한 게 이 한강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관심을 갖는 게 더 좋으시거든요. 네. 이 왼쪽을 보시게 되면 위에서부터 서계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청파 1구역, 뭐 남영역, 뭐 원효로 1가 이런 쪽 개발 구역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구역이 지정된 곳들은 상당한 가격이 우리가 시청자님께서도 말씀을 뭐 저번에 알아보셨다고는 했지만 최소한 4, 5억 들어가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2억 중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아직 구역 지정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아, 네. 그러면서 여기에 그 청파동 3가가 있거든요. 네. 여기 3가로 해갖고 지금 모아타운 구역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요 자체는 지금 지난달 초에요. 4월달 초에 서울시에다가 신청 접수, 모아타운에 대한 신청 접수를 해버렸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충분히 뭐 그러니까 동의율 53%를 걷어가지고 신청 접수까지 완료한 상태예요. 그래서 뭐 특정 건설회사에서 막 축하도 받고 막 이런 어떤 이벤트도 있었는데,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모두 다 재개발 구역이 확정이 되고 있으면서 오른쪽에 보면 남영역 앞으로 해서 업무단지가 또 조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가구도 가깝고,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또 캠프킹 기지 이전 부지가 또 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고, 바로 민족공원에 또 도보로 봐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빠지듯이 여기만 지금 안 돼 있던 상황에서 여기가 이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금액은 지금 2억 중반대 요런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 상황인데, 네. 중요한 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의도 해드렸었는데, 모아타운에 대한 권리 산정 기준 자체가 변경됐단 말이에요. 네. 예전에는 모아타운 그 모아타운 선정일이었거든요. 구역 선정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됐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청 접수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더 강화가 된 거예요. 모아타운에 대한 권리 산정 기준이. 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물건을 막 그냥 한다라고 하면 여차하면 현금 청산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가서 또 하시면 안 돼. 아, 네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뭐 어찌 됐든 요 구역 내에서 한 2억 중반대에서 3억 미만으로 해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가 뭐 지금 여기서 어느 물건이라고 해서 번지수까지 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 일단 네. 전화가 끊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서 뭐 상담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2억 중반대의 투자처는 저는 용산에 있는 청파동 3가를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네. 그다음에 1억 원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논할 때 개발 호재 이후의 가치 상승분과 그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일자리라고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도심의 일자리, 그다음에 뭐 영등포 여의도, 그다음에 강남 권역 요렇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일자리에 대해서 더해서 서울시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개발 정책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그 네.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도 맞물리고, 그러면서 기존의 영등포 여의도 3대 일자리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하지는 못하는데, 요 아래쪽에
G밸리라고 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 지식산업센터에 40% 이상이 몰려 있는 이 지역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자체에 어떤 일자리 수만 보면 상당한 앞으로 일자리가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영등포 여의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1억 원대 가지고는 요 영등포 지역으로 한번 투자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다른 쪽에 뭐 영등포가 또 지금 계속해서 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되고는 있는 상황이라서 원래 구도심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충분히 맞춰져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역세권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영등포에서도 요 대림동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아래 쪽으로는 여의도와 영등포에 있는 뭐 일자리들, 그다음에 그 여의도 쪽과 아래쪽에 구로 디지털, 가산 디지털,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광명의 또 일자리. 그래서 저 광명 시흥부터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 여의도로 이어지는 요 신안산선이 또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 중간에 공백으로 있는 자리가 요 대림동 일대 지역인데, 대림동 쪽에서도 어느 쪽을 관심을 가지셔냐 하면 여기 생기는 대림 삼거리역 주변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쪽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은 게, 지금 동작구에서는 눈치를 미리 채가지고요. 작년 10월인가요? 여기 대림 성모병원 삼거리에 새로 생기는 역 바로 앞에 쪽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구역을 선정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30층 이상의 초고층 개발로 해서 상업, 업무, 주거의 복합으로 개발을 하면서 이 주변에 대한 모든 것들의 좀 산업을 이끌어 간다라고 해서 굉장히 복합 개발을 하려고 동작구에서는 지금 선정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영등포구도 지금 종합발전계획에 보면 영등포구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이 대림동 일대에 새로 생기는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개발을 굉장히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대림 삼거리역 주변으로 본다라고 해도 신대방 우성 아파트는 뭐 안전진단 다 통과했죠. 이쪽에 보시면 삼성 아파트니 뭐 우성 뭐 신길 우성, 뭐 우창 아파트 통합 개발해서 이쪽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저쪽 위에 신길 뉴타운에 버금가는 뉴타운 쪽으로만큼 굉장히 개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대림동 쪽도 요 지금 앞쪽에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구역이 선정이 된 거 만치로 바로 좌측으로 바로 그 길 건너에 요 블럭,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병원, 종합병원이 2개나 위치해 있는 요 블럭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지금 실제 개발 계획도 뭐 주민들의 사업 개발 의지는 지금 뭐 재개발 의지는 엄청난 상황이고요. 지금 가능하면 역세권 개발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도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개발은 할 것이고, 그러면서 실제 내년에 4월에 신안산역이 개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아까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 때, 이런 역세권 주변의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그러니까 여기 개통되면서부터 바로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보나 중장기적으로 보나 네. 이쪽으로 해서 지금 한 1억 원대 초반으로 투자 가능한 물건들이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또 1억 원대는 투자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네네. 2억 중반대로는 용산 청파동 3가, 그다음에 1억 원대로는 여기 대림동에 있는 대림 삼거리역 주변으로 한 투자. 이렇게 나눠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세한 더 디테일한 상담 원하시면 1대1 상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의 주셨던 그 금액에 맞춰서 두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요즘 임장하기도 참 좋은 날씨죠. 임장도 한번 해보시고 또 어려운 점 있으시거나 물건 선택하기 어려우시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372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성남시 중원구에 은행 주공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지금 매도해야 하는지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투자성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은행 주공 아파트는 글쎄요. 이거 공중파에서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아파트인데 그냥 그 시공 뭐죠? 건축비가 상승되면서 시공사하고 조합원의 갈등이 엄청나게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아마도 시청자님께서도 이렇게 막 속 시끄럽고 굉장히 막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이거 매도해야 될지 더 가져가야 될지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성남시 전체적으로 성남시 내에서 은행 주공 아파트 쪽, 그러니까 이쪽 뭐 은행동 쪽 이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성남 종합발전 계획에서도 본다라고 하면 성남시 도시기본 계획이죠. 어떤 개발 축에서는 조금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너무 비관적인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 주공 아파트를 지금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새로 내가 이거를 매수를 하면 어떨까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상황이 좀 속 시끄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뭐 지금 조합원 사이에서도 내분이 엄청나거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니 지금 투자자 입장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 들어가는 건 적절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권리 가격도 다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면 일반 시세 거의 시세분에 준해서 감정 가격이 잡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산성구역도 그랬고요. 또 여기 상대원 구역도 그랬고 사실 이런 시끄러운 문제들은 성남시 다른 구역들도 다 겪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조금 그게 좀 과열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차피 시간의 흐름에 따르면 이 상황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거니까 제가 봤을 땐 성남 자체가 전체적으로 도시 재정비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조금 낙후돼 있고 뭐 이렇게 개발되는 곳 안 되는 곳이 뒤섞여 있으면서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개발이 완료가 돼서 그 추후에 개발 이후의 가치를 논한다고 하면 성남의 가치는 상당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의 입장이 아니고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좀 충분히 더 보유하면서 어차피 이 문제 해결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유하면서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도하는 건 조금 배 아플 것 같으니까 제 말 참고하셔가지고요. 조금 더 보유 전략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미 보유하고 계신 거라면 지금 매도하기는 조금 아깝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73번 저희 늘 열어두고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분의 상담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긴 시간 그리고 방송에서 내가 다 터놓지 못한 이야기 속 시원하게 터놓고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실 수 있도록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1:1 상담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보면 그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은퇴 앞둔 분들이 상당히 오프라인에서 1:1 상담 신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의 이제 공통된 의견들이라고 보면 개발처를 투자하고 싶은데 개발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좀 다운사이징 하고 싶다. 그러면서 나중에 주택연금도 활용하면서 아니면 내가 비정규직으로 그냥 나는 거주하면서 또 비정규직 일도 찾으면서 임대를 조그맣게 좀 소형으로 놓고 싶다. 이렇게 해갖고 임대 소득까지도 그러니까 좀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가 되면서 굉장히 투자 문의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번 1:1 상담은 주로 이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진행을 해드리면서 실제 번지수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아마 상담 신청하신다면 굉장히 유익하고 많은 소득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고 또 깊숙이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1: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온 후에 날씨가 참 맑아졌는데요. 기분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